13차 원내 정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대표님의 대선언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제13차 원내 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모두 발언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야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주로 야당에서 바라보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가감없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소득주도 경제 정책으로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시장이 감당할 수 있고 기업의 혁신성을 살리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 경제 개혁 방안이 절실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정치 현안으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문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겠습니다. 비록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무시되지만 여전히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시대적 책무입니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가능한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회동이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협치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진심도 확인하겠습니다. 협치 내각을 불쑥 던져놓고 그 이후에 어떠한 얘기도 없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협치는 필수입니다. 보여주기 용도인지 진정성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올 상반기 체감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자리 정부가 무섭습니다. 통계청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구직자가 많아지고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소득주도 경제를 펼치면 경기도 나아지고 고용도 늘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민간의 일자리는 줄었고 공공부는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업시장에 보낸 정부의 잘못된 신호가 대다수 취업준비생들을 공시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확대는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구조개혁과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구조개혁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이 없습니다. 또 오랫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노력 등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규제 개혁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사회 경제적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정부 경제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일배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또 한진그룹 문제입니다. 진에어 2018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조현민 전 부사장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하여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로 인해 현재 국토부로부터 진에어 면허 취소 청문 절차가 진행 중으로 회사 존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현민 전 부사장은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으로 대한항공에서 8억 6,800만 원, 진에어에서 8억 7,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퇴직하면서 6억 7,700만 원의 퇴직금을 포함한 14억 7,600만 원의 보수를 받아 논란이 된 것과 오버랩이 됩니다. 또한 조양우 회장의 경우 2015년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500억 원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논란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불법 행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준 임원에 대해서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기업 지배구조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업 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법으로 정할 일은 아니지만 회사 정관이나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내부 제재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주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공개 서한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한 것처럼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스튜어디십 코드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한진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내년 주주총회에서는 주요 상장 대기업의 정관에 불법 행위자가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수와 퇴직금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합니다. 김영주 고용노동장관이 어제 고용세습을 없애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 해법이 굉장히 아니합니다. 고용세습은 범죄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미 불법이라고 판결을 했고 균등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는 고용정책기본법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주 장관은 이 범죄인 고용세습을 노조가 자발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범죄는 처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10년 이상 이 고용세습에 정말 적폐를 방관해 왔습니다. 대기업 노조, 거의 30개 정도 대기업 노조에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노조원들의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따기가 정말 취직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같이 어려운 지금 실정에서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만 맡겨뒀다가는 고용세습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해서 제가 조만간 법을 발의할 겁니다. 고용세습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는 불법 노조로 규정을 해서 노조 등록을 철회하는 노조 등록 자체를 이미 등록된 것은 처리하고 앞으로 신규 등록하는 것을 불허하는 고용세습 노조 불법 노조법을 제가 조만간 발의할 것입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도 앞으로 얼마나 더 임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임기 동안 요거 하나만 고용세습 문제는 완전히 없애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우리가 정말 공정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이런 인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2012년 대선 때에도 여론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방송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주, 한국 두 양당이 이 여론조작의 주범입니다. 정말 여기 조작 킹 정당입니다. 한국당은 트위터에 일종의 트위터 매크로를 동원했다고 하고요. 민주당은 자기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국정원 트위터 조작과 똑같은 방식으로 트위터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민주당은 입만 열면 민주주의 부르짖는 사람들인데 그런 정당이 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당시 2012년 대선 여론조작 범죄에 대해서 검찰은 즉각적으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이번에 드루킹 뿐만 아니라 이 2012년 대선 여론조작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무엇을 해서라도 다시는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작이 있어서는 안 된다.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이 2012년 여론조작 뿌리 뽑을 때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도자 의원입니다. 강복 73주년이 지났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 아직도 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제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는 날 정부 공식 기념식에 열렸지만 일본은 위안부 문제가 2015년 양국 간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득 주장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을 문제 해결의 주체로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의 기념사는 한일 간의 외교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로 위안부 합의는 하기도 준수도 아닌 애매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졸속 합의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이 지원한 금액에서 매달 운영비를 지출하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의 존재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의 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여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방치한 사이에 위안부 할머니는 이제 27분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한 지 27년이 지났지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화해치유재단이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단을 해체하고 일본에게 받은 돈을 돌려줌으로써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음을 천명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가 내일 17일 날 2022학년도 교육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한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편 최종안에는 정시 비율 확대 범위, 수학, 과학, 수능 과목 포함 범위,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해서 발표합니다. 이번 발표에는 교육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시안에는 수학에서 기하를 제외하고 과학에서 과학 2과목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학계와 과학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지 못하는 시대 역행적인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국회에 청원도 넣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실에서 지난주에 수학과학계 인사들과 교육부 실무자들을 불러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과학 수학계 인사들은 과목 이기주의나 이해 당사자로서의 반대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쉬운 것만 가르치는 것이 미래에 그 아이들에게 독이 된다고 생각하여 반대하는 것임을 알아달라는 절실한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공대를 중심으로 실제 이공계 학생들의 의견이라도 실험했어야 한다고 이번 교육규정 개편 과정에 대해서 한탄했습니다. 교육부의 원래 시안대로 개편안이 결정된다면 학생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존재하는 교육부가 그동안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처럼 시정적으로 역행하고 국가 경쟁력에 발목을 잡는 부처가 된다면 차라리 폐지하라는 여론이 불가치당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강남 사립학교 내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일 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서울 강남 S여고 교육부장의 자녀가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한 사실과 관련해서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밝혀달라는 청원이 5,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교직원 자녀의 같은 학교 배정을
법적으로 금지해 나가는 청원도 2,000명이 넘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보면 교원 및 교원 자녀가 동일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현황이 전국 국립고등학교에 301명, 사립고등학교에 749명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배치 제한을 둔 교육청은 대구, 울산, 세종, 경기 단 4곳뿐이었습니다. 내신 성적은 대입 전형의 중요한 요소로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문항 검토에 부모 교사 배제라는 기본적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학교 내신 성적에 대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치솟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과 같이 정부 당국과 시도교육청이 안일하게 교육 현장의 선적을 관리하고 감사를 소홀히 한다면 대입제도의 내신과 학생부 불신은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공정한 대입제도의 정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입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 당국은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 학부모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가는 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선수단 본진도 어제 자카르타로 출발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선수들이 메달색과 순위를 떠나 아쉬움 없는 경기를 펼치고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홍보가 부족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야말로 다른 국제대회보다 더 관심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대회는 여러모로 중요하고 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제종합대회 시상 11번째로 개폐식에서 남북 공동 입장도 이루어집니다. 여자농구, 조종, 강우, 3개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됐습니다. 나아가 남북 공동 응원단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우리 민족의 고유 무술이자 국기인 태권도의 품새 종목이 아시안 게임에서 최초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처럼 이번 아시안 게임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더 높이고 한반도의 평화 모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정부는 이런 절호의 찬스를 그냥 날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아시안 게임의 의의를 국민들께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전에 열심히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현 의원입니다. 엊그제 법원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 사건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법부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지만 많은 국민들과 여성들은 이번 판결이 미투 운동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담았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아니 의문을 넘어서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 선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왜 여성이 4번이나 당할 동안 그대로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거꾸로 왜 임명권을 가진 유력한 대권 인사 안희정 지사가 4번씩이나 자기 부하 직원을 성폭행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법부가 피해자인 여성에 대한 2차 피해를 버젓이 자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집권여당 민주당 공식 논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 선고를 부채질하는 태도와 다름없습니다. 얼마 전 현 정부와 가깝다고 일컬어지는 고은 시인이 미투 운동을 응원하던 언론과 최영미 시인에 대해 손해 소송을 걸어서 미투 운동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었었습니다. 이번 안전지사의 1심 무죄 판결은 이런 모두에 대한 명제부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용기를 내서 피해를 신고하고 제보하신 여성 여러분들에 대한 2차 피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가위 위원으로서 그동안 우리 국회가 무엇을 했는지 반성합니다. 미투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미투 운동을 응원합니다. 이번 8월 임시 국회 그리고 정기국회에서 미투 관련 법안 통과와 함께 위력에 의한 관음에서 입법 미비가 무죄 판결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